저점을 확인한 것 때문에 쌍바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외바닥은 기술적 반동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뭐 공략하면 한 1월까지 보유하면 뭐 20-30%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는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봐야 되겠죠. 저는 금융위 중심지 여의도에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 제1호 증권학원인 워렌증권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영웅 원장입니다.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올 한해 어려운 장을 보내고 계신데 다들 힘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워렌증권학원 링크를 클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에 좀 오를 거라고 본다면은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좀 미국 주식하고 또 우리나라 주식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지금 워낙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자꾸 지금부터 사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100%다 모으기는 좀 그렇고 현금 비중을 한 20-30% 보유하고 있는 상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매수할 포인트가 손절가가 명확한 이 손절가 부분이 한 5% 정도에서 명확한 매수하면 예상과 다르면 짧게 손절하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하는 기법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올라가면 상승하니까 그러면 계좌에 수익 난 종목들이 많겠죠. 많은 개인 투자들은 거꾸로 해요. 매수해서 손실 물리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수익 나면 얼른 팔아. 그렇게 하면 내 계좌에 이제 손실난 종목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손실난 종목은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손절을 못하면. 네. 이제 거꾸로 해야 돼요. 사실은.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오랫동안 보유하면 계좌에 수익난 종목들이 뭐 절반이든 한 3분의 2든 있으면 그러면 그 수익난 종목은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언제 팔아도 수익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제 한 번 사면 장기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그건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좀 다소 좀 불안해 보이는 장에서는 장트를 꼭 권하진 않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미국 주식은 사 모아가는 거고 네. 한국 주식은 불안한 게 더 크니까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현금 30%는 항상 보유하고요. 그러면 주식을 만약에 매수한다고 했을 때 좀 네. 눈여겨봐야 할 섹터나 주식이 있을까요? 지금 눈여겨봐야 될 섹터 뭐 이런 거는 뭐 2차전지 관련주 뭐 그 외에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그거보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팁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년 이제 1월 되면 정부에서 각종 정책 발표를 막 해요. 올해는 예를 들면 뭐 내년에는 뭐 자율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켜서 정부도 얼마 투자하겠다, 연구소 얼마 투자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제약 바이오 업체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하는데 얘가 1월 달에 정부에서 막 각 부처, 해당 부처에서 막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예산에 사전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재정기획부에서 발표하는 이 예산 항목에 전년 대비 증액된 거에 대해서 표를 그려서 막 발표를 해요. 그거를 살펴보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그 정부가 추진할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다른 것 때문에 정쟁에 휩싸여 가지고 예산 통과가 지금 불투명하고 있는데 얘가 통과가 된다면 재정기획부에서 그 예산을 올려요.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뭐 무슨 예산을 얼마 늘고 무슨 예산을 얼마 줄고 이렇게 그 예산안을 살펴보고 관련 종목을 연구를 해서 먼저 선침을 한다면 내년 1월 달에 정부 정책주 발표할 때 기간하고 같이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 매매 방법을. 알면 쉽지만 또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운 얘기거든요. 얘가요. 예산안을 그런데 네이버에 재정기획부 2023년 예산안 치면 올렸을 때 나와요. 아직은 아까 예산 통과가 안 돼서 나오진 않겠지만 그 미리 하면은 좀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스 2023 들어보셨죠? 세계 가전 박람회. 매년 연초에 열리는 이제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세계 가전 박람회를 세스 2023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특이한 건 이제 기조연설하는 사람이 네.
미국에 있는 그 저기 농기계, 음. 농기계를 자율주행하는 업체, 그 분이 CEO가 연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농기계 업체들, 예를 들면 뭐 대동이라든지 YTM인가요? 뭐 이런 농기계 기업들 관심을 가지면 그게 또 연관이 짓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갤럭시 23이 원래 12월 말 또는 1월 초 조기 출시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지만 지금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출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갤럭시 23 관련주 이 재원을 살펴보고 그러면 요번에는 그 갤럭시 22하고 다른 거는 이제 렌즈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카메라 렌즈 크기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소수도 2억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오르려고 움찔움찔 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좀 공략하면 한 1월까지 보유하면 뭐 20, 30%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얘기는 이제 이렇게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 발표 나오고 임박해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눈에 띌 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눈에 띄기 전에 먼저 사면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저희가 종목 추천은 아니더라도 네. 그 기업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갤럭시 관련주는 엠시넥스하고 파트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 뭐 그런 종목이 좀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많은데 약간 부실 기업도 있고 막 적자 기업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안정성까지 볼 때 괜찮은 게 뭐 그런 정도 종목인 것 같고요. 엠시넥스나 파트론 정도.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는 이제 좀 더 아직 예산안이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스 2023 관련주는 전혀 엉뚱당땅 이렇게 농기계 관련주 오늘 막 대동이 막 오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하나생명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하나생명 많이 그때 이후로 올랐더라고요. 한 20% 올랐어요. 20%. 그 뭐 시장 관계없으면 꾸준히 뭐 꾸역꾸역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은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얘는 그냥 슬금슬금 오랫동안 꾸역꾸역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혹시 그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있다면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나생명 20%, 한 30% 올랐으면 한 반 정도 덜어내도 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얘는 한 번 오면 2, 3년 그냥 꾸역꾸역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불안하시면 뭐 한 20% 수익 났으면 한 반절 덜어내면 그다음에 반절을 한 오랫동안 보유하면 편안하잖아요. 최악의 경우도 손해는 안 볼 거라니까.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절반 익절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보유한다면 얘는 손해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서부터 40% 내려가야 손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절반 익절하는 거는 굉장히 요령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까지 봤을 때 조금 눈여겨봐야 할 주식으로는 예산안을 좀 고려해서 한번 투자해보는 네. 이거는 큰 틀에서의 한번 전략을 좀 제시해 네. 주신 거고 그 다음에 MC넥스, 파트론, 대동, 뭐 갤럭시 S23, 농기계 이런 쪽도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증권사의 레포트를 보면은 다음 주도주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좀 많이 꼽더라고요. 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뭐 2차 전지는 항상 동의합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4에서 5%고 유럽은 11% 정도 되고 중국은 15%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다 바꾼대잖아요.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잖아요. 2030년, 2035년, 40년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당연히 눌림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최근 좀 많이 내렸는데 그 이유가 캐나다 연기금인가 거기서 2차 전지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한다고 발표를 했나 봐요. 왜 그러지? 실제로 매도를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 2차전지 관련주도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막 6%씩 내리고 삼성 SDI도 6%씩 내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좀 주춤주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긴 흐름으로 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항상 내리면 사고 오르면 사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올라가는 걸 쫓아 사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올라가다 주춤, 악재로 주춤할 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렸죠.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한율에 관련된 외국인 수구와 관련이 있다고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 대장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빼면 하이닉스잖아요. 많이 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19 봉쇄가 좀 완화되고 중국이 완화되고 그러고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조만간에 저점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4분기가 영업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4개의 증권사에서 영업 적자 폭이 최소 4,480억 원에서 최대 2조 2,300억 원까지 예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레인지는 넓은데 네.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도 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내년 1분기에 생산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증간 재고도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평가 손실로 잡힐 것 같다. 이렇게 돼서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모든 악재가 다 나오면 그게 호재로 작용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돼서 지금 많이 내렸다니까요. 최근에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반짝가 되면 오늘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리고 있는데 악재는 악재가 다 나온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뭐 행보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매수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계속 하락하죠. 이럴 경우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도 기다려요. 또 또 조정받을 때는 내리고 재차 반등할 때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괜히 막 욕심에 나는 최저점 잡는다는 욕심에 먼저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 달이 됐든 만 1, 2, 3주가 됐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수 시점을. 네. 쌍바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네. 하락하다 반등을 하잖아요.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추세 반등인지를 모르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승을 하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래서 쌍바닥이 찍는다면 이거는 지금 찐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을 확인하는 거죠. 저점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 쌍바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은 외바닥은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예.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사면 안 됐던 거죠. 근데 하락하다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눌림이 나오다가 저점을 안 깨고 거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니까 쌍바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좀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이렇게 했을 때 좀 대형주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그게 좀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대형주 쪽 중심으로 좀 봐도 충분할까요? 사실은 대형주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 때문에 중소형주나 뭐 이렇게 중소형주를 막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인간은 심리적으로 양보다 빈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한 주보다 만 원짜리 100주에 더 포만감을 느낀대요, 인간이. 그래서 싼 주식을 더 좋아하는 거야,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냥 심리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다이소 가서 다이소는 싸면 1,000원, 비싸면 5,000원이잖아요. 5,000원짜리 물건 한 개 사갖고 나올 때보다
1,000원짜리 5개, 이것저것 1,000원짜리 5개를 사서 나올 때 더 뿌듯하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싶은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주식도 그래서 자꾸 싼 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큰 주식이 좋아요. 싼 주식은 일단 세력들이라고 있어서 얘네들이 개인을 털려고 막 들었다 놨다 막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불필요한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주죠. 괜히 막 올렸다 쫓아가면 막 급락시켰다가 손절하게 만들고 다시 올리고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형주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 안 해요. 어차피 작전 세력이 개입해봐야 쪽도 못 피는 거고 큰 이슈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큰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면 한 번 매수를 하면 쭉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 쭉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가 오히려 개인 투자들 하기 쉬운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를 더 선호합니다.